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QQQ와 QQQM 둘 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겉으로 보면 0.05% 수수료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30년 뒤엔 중형차 한 대 값이 증발합니다. 왜 같은 회사가 거의 똑같은 상품을 두 개나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운용사의 치밀한 계산과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두 ETF를 낱낱이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 계좌에 진짜 이득이 되는 선택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ETF가 얼마나 비슷한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솔직히 거의 쌍둥이 수준입니다. 먼저 추종하는 지수가 완전히 똑같아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혁신기업 상위 100개를 담은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전부 들어있죠. 두 번째, 운용사도 같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인베스코가 둘 다 관리하고 있어요. 배당은 어떨까요? 둘 다 분기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수익률은요? QQQM이 세상에 나온 게 2020년 10월인데 그 이후로 두 ETF의 수익률 그래프를 겹쳐보면 완벽하게 포개져요. 연평균 수익률을 숫자로 비교해봐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미세하게 차이 날 뿐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거든요. 이미 2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온 크크크가 있는데 왜 굳이 인베스코는 거의 똑같은 크크크엠을 2020년에 새로 내놨을까요? 여기엔 당시 ETF 시장에서 벌어지던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운용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수수료 전쟁이에요.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운용 보수를 미친 듯이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통신사들이 고객 뺏어오려고 보조금 경쟁하는 것처럼요. 투자자들도 점점 똑똑해졌습니다. 어차피 같은 지수를 따라간다면 수수료가 0.01%라도 싼 곳으로 갈아타는 거죠. 두 번째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유입이었어요. 2020년 전후로 로빈후드 같은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 앱이 대중화됐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투자자들은 과거 단기 트레이더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매달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모으면서 10년, 20년 뒤를 보는 장기 투자자들이었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낮은 수수료였습니다. 인베스코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베스코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QQQ의 수수료를 낮추자니 이미 투자된 수천억 달러 자산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아까운 거예요. QQQ는 그냥 ETF가 아니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과 단기 트레이더들의 핵심 거래 도구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헤지펀드, 연기금, 투자은행들이 수십억씩 넣다 빼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백억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었죠. 이런 큰 손들에게는 수수료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유동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큰 금액을 즉시 사고 팔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QQQ는 이미 그 부분에서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 기존 고객들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도 QQQ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오는 장기 투자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유동성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수수료 낮은 대로 가거든요. QQQ 수수료를 낮추면 기존 수익이 줄고 안 낮추면 신규 고객을 경쟁사에 다 빼앗기는 딜레마였죠. 그래서 인베스코가 택한 건 정말 영리한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인베스코는 기존 수익을 지키면서 새로운 고객까지 잡는 기가 막힌 한 수를 둡니다. 바로 QQQ는 그대로 놔두고 QQQM이라는 새 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QQQ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단타 트레이더들의 놀이터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계속 챙기는 거죠. 동시에 새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개인 장기 투자자들을 위해 맞춤형 신상품 QQQM을 출시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장기 투자가 목적이라면 수수료 더 싼 QQQM을 선택하세요 라고 시장에 던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베스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QQQ에 그대로 묶어두면서 높은 수수료를 계속 받고 새로 유입되는 개인 장기 투자자들은 QQQM으로 끌어모으면서 시장 점유율도 지키는 거죠.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두 개나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객 유형에 따라 다른 가격표를 붙인 거예요. 비행기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처럼요. 목적지는 같지만 서비스와 가격이 다른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0.05%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까요? QQQ의 연간 운용 보수는 0.20%고 QQQM은 0.15%입니다. 고작 0.05% 차이예요. 1억 원 투자하면 연간 5만 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한 게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갉아먹는 비용은 배에 난 작은 구멍과 같다고요. 당장은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배를 가라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작은 구멍이 자산이라는 배를 어떻게 침몰시키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억 원을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고 연평균 12%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QQQ에 투자하면 수수료 0.20%를 떼니까 실질 수익률은 11.8%가 됩니다. 30년 뒤 이 돈은 약 28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나요. 그런데 QQQM에 투자하면 수수료가 0.15% 넣으니까 실질 수익률은 11.85%가 되고 30년 뒤엔 약 2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가 얼마냐고요? 무려 4천만 원입니다. 처음 넣은 원금 1억 원의 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연 5만 원 차이가 복리의 마법을 만나면 국산 중형 세단 한 대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QQQM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수수료가 더 비싼데도 여전히 QQQ의 거래량과 자산 규모는 QQQM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수많은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이 더 비싼 비용을 내면서까지 QQQ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동성이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얼마나 빠르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QQQ의 운용 자산 규모는 QQQM보다 약 5배에서 7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일일 평균 거래량은 어떨까요? 무려 수십 배에서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QQQ는 명동 한복판 백화점이고 QQQM은 동네 마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백화점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내가 뭘 팔아도 금방 살 사람이 나타나지만 동네 마트는 한산해서 물건 팔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 차이가 바로 호가 스프레드라는 또 다른 거래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호가 스프레드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예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이 차이가 아주 좁아져서 거의 원하는 가격에 바로 거래가 되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수십억 원을 한 번에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0.01%의 호가 스프레드 차이는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계산해 볼게요. 100억 원을 거래해야 하는데 호가 스프레드가 0.05%만 벌어져도 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하루에 여러 번 거래하면 이게 수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QQQ는 거래량이 워낙 많아서 호가 스프레드가 0.0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QQQM은 상대적으로 한산하니까 스프레드가 조금 더 벌어지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QQQ의 압도적인 유동성이 연간 0.05%의 운용보수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용 절감 요소가 되는 겁니다. 초단타 매매를 하는 데이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초 만에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돼서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런데 개인 장기 투자자는 어떨까요? 매달 월급 타면 50만 원씩 모으고 10년, 20년 묵혀둘 사람들한테 유동성이 중요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서 몇 년 동안 안 팔 건데 호가 스프레드가 0.01%든 0.03%든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QQQM의 낮은 주당 가격이 소액 적립식 투자에 더 유리합니다. QQQ는 주당 500달러 넘게 하는데 QQQM은 그보다 훨씬 저렴해서 소액으로도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결국 투자자 유형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ETF를 결정해요. 매달 월급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QQQM이 정답입니다. 낮은 수수료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주당 가격도 낮아서 소액 적립이 훨씬 용이하거든요. 30년 뒤 중형차 한 대 값 차이가 나는 거 아까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이미 QQQ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지금 QQQ를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면서까지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기존 보유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새로 사는 분량부터 QQQM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QQQM 비중이 커지면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반면 거대 자금을 운용하면서 잦은 매매를 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에게는 유동성이 생명이거든요. 원하는 순간에 수십억, 수백억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QQQ가 여전히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수수료 0.05% 아끼려다가 호가 스프레드로 그 이상 손해보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명확해졌죠?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상품이 더 좋다는 걸 말하려던 게 아닙니다. 왜 똑같아 보이는 두 상품이 존재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운용사의 전략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이 뭔지 명확히 알려드리려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나스닥 100 ETF 선택에 있어서 누구보다 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오늘 당장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장기 투자자인데 아직도 크크크만 모으고 계신가요? 그럼 다음 매수분부터 크크크M으로 바꿔보시기 권합니다. 30년 뒤 여러분의 미래가 고맙다고 할 겁니다. 오늘 얻은 명확한 지식을 나침반 삼아 성공적인 투자 여정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